시군의 복지 시책에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과 복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자치단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사이트가 극성입니다. 교묘한 저작권 장사라는 의혹도 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도내에서 나왔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의 필요성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군의 복지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있던 복지 시책마저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퍼주기식 복지를 바로잡겠다는 게 이유라는데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습니다. 산모당 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존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와 겹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곳 부안은 분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임산부들이 김제나 전주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실정상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결국 부안군은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예산 반영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통지가 있어서 재작년부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던 순창군도 부안군처럼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부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인구 유입이나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른바 퍼주기식 복지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은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서울시,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다른 시군까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시군에서는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최근 들어 편협하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천정배 신당인 국민회의는 내일 오후 3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도내 야권 신당으로는 처음으로 창당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천정배 의원 축사와 도당위원장 선출, 창당 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는 내일 전북 도당 창당을 시작으로 국민회의는 10일에는 서울, 16일 광주, 23일 전남 도당을 창당해 전국 정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호남 지역에 전략 공천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지만 탈당 지역 출신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유성엽 의원 선거구에 김병관 웹젠 의장과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영입했으며 탈당 예정인 김관영 의원 선거구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김윤태 전 국회 도서관장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는데 현행법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곤 했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했다며 작가가 고소를 한 겁니다. 노래 같은 거는 여러 곡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낑겨가지고 같이 받으면 100% 했다고. 현행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방식으로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노린 일부 판타지나 무협 작가들은 개별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와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가들의 합의금 장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지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자국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9명은 하지 않을까.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사안까지 고소 후 합의 사태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P 하나만 가지고 추적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를 잡아서 특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소권으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정하는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운영진이나 업체에 대한 수사도 어려운 상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들이 져야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34.9%로 제한한 법 규정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지만 새로운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과 함께 상황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육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식품안전관리 기준인 햇섭 인증을 받은 양돈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두 번째라는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확대 추진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과 김제 익산에서 양돈장과 가공공장,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체. 최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으로부터 햇섭 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았습니다. 종돈장부터 비육돈사,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 등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오는 9개 전 과정이 모두 햇섭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혼입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햇섭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전에 예방을 하다 보면은 농장에서 관리가 부실해 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나오거나 가공이나 판매 과정에서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 등이 모두 차단된 것입니다. 햇섭은 미국에서 우주인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 지금까지는 농장이나 도축장 등 개별 사업장만 기준을 충족해도 인증이 부여됐지만 안전관리 통합인증은 말 그대로 모든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위생관리를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햇섭을 받았더라도 농장에서는 햇섭을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 통합인증은 농장서부터 판매, 유통, 가공. 하지만 국내에 통합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양돈업체 2군데를 포함해 15군데에 머물 정도로 축산업계의 관심은 미흡한 것이 현실. 안전축산물 제공과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14개 업체에 추가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의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지침대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입맛에 따라 해고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항공대 이전에 반대하는 전주 도도동 주민 300여 명은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주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항공대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 내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도도동을 전주시가 에코시티 건설을 위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400년 전의 백제 역사가 현대미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복원을 준비 중인 전라가명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지 바탕에 금박으로 칠해진 백제의 유물들이 1400년 전 찬란했던 영광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고래는 백제를 등에 업고 위풍당당했던 해상 제국의 면모를 뽐냅니다. 지난해 여름 20명의 작가들은 익산, 공주, 부여 등을 답사하며 백제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 백제를 현재의 이미지로 되살려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로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매력을 좀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미암 윤희춘이 1571년 전라감사에 임용돼 1년여간의 재직 생활을 남긴 일기. 당시 전라감사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라가명의 역사적 의미와 철거된 구 도청사의 자취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구 도청 자리에는 전라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6채가 복원될 계획입니다. 정치적 중심에서 문화적 중심으로 새로 좀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라 할까요? 그래서 올해 지난 전라가명과 구 도청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선 한 달간 세계 각국의 로맨스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리스본엔 야간열차, 로마 위드 러브 등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4편의 영화가 관객을 찾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순창과 군산 지역에서 단체장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단체장 소환운동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와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 권한의 의미와 개선점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업추비 집행 일자와 장소, 대상, 지출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전국적으로 3조 5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1명당 0.1%의 금리 인하를 해준다며 적극적인 고용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구제하도록 인권단체와 복지시설 종사자들로 인권지킴이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의 인권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부안 지역 병원 환자 14명에게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자주 씻고 노약자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글로벌 해외 연수의 기간을 6주로 2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간을 4주로 줄였지만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6주로 변경했습니다. 전주농협은 경영 악화와 고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의원 협의회 집회에 대해 겸허하게 문제 제기를 수용한다고 밝히고 노사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나선 농민들은 농협이 억대 연봉과 최대 2천만 원의 연차 휴가 보상금, 전국 유일의 퇴직금 누진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합 해산과 출자금 회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려해 기존의 고도보존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고도보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